9시 30분입니다. 장중 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방송 2부 방송.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미 경제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 자, 그다음 김 실장님, 시우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한 종목이라서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었죠. 제가 한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여러분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리포트도 없고 그렇거든요. 별로 매력을 좀 못 느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는. 근데 이제 원전 정부가 다시 원전을 육성하니까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중공업이잖아요. 창원에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을 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회사가 엉망이 되었다가 다시 원전을 재개하니까 서서히 좀 추스리겠죠.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한번 망가지면 다시 생태계 구성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영업 환경은 많이 좋아지겠죠.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실장님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상장한다. 그럼 에코프로는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지금 좋다고 얘기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상장이 돼. 그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사면 되지. 에코프로를 우리가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오너님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회사를 상장한다고 하는데 에코프로 회장님이 이 방송을 좀 듣는다 하시면요. 거짓 좀 그만하십시오. 미국 해외에서는요, 지주회사들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지주회사죠. 근데 우리는 지주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해버려. 그럼 지주회사를 왜 삽니까, 우리가? 아니, 그럼 지주회사를 비상장으로 가져가든지,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면 자회사를 비상장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 주주에 대한 도리죠. 안고가 상장돼 버리면 지주회사는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요. 근데 또 뭐 소위 가치 투자자다 이런 사람들은 뭐 자회사가 시총이 얼만데 자회사 보유 가치가 시총이 얼만데 지주회사 시총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느냐 그런 순진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회사가 뭐 게임머니지 그게 돈입니까? 그 자회사 주식을 팔 수 있나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런 건 팔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근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돈 필요하다고 함부로 팔 수 있나요?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가치란 거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팔아서 써야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에코프로가 만약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상장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바로 공매도 쳐버리죠. 그래서 에코프로 회장님 거짓 좀 그만하십시오. 카카오가 맨날 거짓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형태로 가면 좋겠는데요. 자, 시장 보겠습니다. 9시 34분입니다. 이제 시장이 지금 좀 밀리죠? 이제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기느냐? 싸움이라기보다도 그들의 그 가엾은 물량을 시장이 소화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8분) 22분 전과 비교를 해볼게요. 22분 전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23억 순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은 7원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더 좋겠네요. 코스닥은요, 22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398억 더 팔았네요. 팔 거 아침에 다 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면서 지수가 좀 둔화됩니다. 1%. 그래도 힘이 좋네요. 지금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 근데 최근에 이번 주 외국인 동향을 보면요. 아침에는 팔고 어제도 오후에 확 사줬잖아요. 다만 오후에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아침에 파는 거는 고무적 팔 거 아침에 다 팔았으면 좋겠네요.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판다면 뭘 팔까요?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에코프로를 팔고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가집계치인데요. 여러분의 그 HTS 단말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에코프로를 볼게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는 9시 30분 현재는 외국인이 한 16,000주 에코프로 순매도로 나오고요. 에코프로 BM은 어떨까요? 에코프로 BM도 한 2만 1000주 파는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순매도하는 걸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NF는 어떨까요? LNF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LNF도 오늘 팔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는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DH님 고맙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들에 대해 순매도 하고 있다는 거 팔까 아침에 다 파는 게 좋겠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도요, 바보 같은 외국인 많아요. 여러분, 빌황 아시잖아요. 아케고스 캐피탈. 그 몇 조나 되는 돈을 그냥 그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다 날려버리고 지금 재판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바보 같은 외국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에코프로를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환경은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뭐 팔아야 할 그런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중장기로 보는 외국인이다 한다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이라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거의 정점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비달러화 자산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 매도와 함께 또 불안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담보 부족, 여러분들 담보 부족이 핸드폰에 날라와서 담보 몇 프로입니다. 뭐 이런 거 날라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내용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기업 내용을 모르면 주가 빠지면 악재 없냐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대부분 투자들이.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매물들이 오늘 오전에 지금 지수가 좀 밀릴 때마다 나올 겁니다. 지수가 밀릴 때마다. 그게 오늘 오전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2차 전지 중심의 담보 부족 매물을 오전에 좀 많이 소화하게 된다면 오늘 오후에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그랬듯이 오후에 순매도를 줄이면 오늘 막판에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시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2차 전지 하락이 무슨 질적인 큰 악재가 나온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수급적인 심리적인 요인이거든요. 네, 쉬운 2차 전지 장비주 제가 장비주는 거의 언급 안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여러분이 보실 때 2차 전지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4680이잖아요. 테슬라가 하는 게. 그러니까 지름이 4.6cm,
네, 길이가 8cm짜리 4680. 자, 이런 건전지를 여러분 만드는 게 뭐 힘들까요? 이 상대적, 물론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는 뭡니까? 2나노, 2나노 이러잖아요. 그 반도체, 2나노 반도체 이걸 막 하려면 얼마나 상대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EUV 장비, 네덜란드 회사, ASML 아니면, 야, 그거 그냥 미국이, 뭐, ASML도 지금 미국의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가 중국에 수출하지 마. 이러면 중국이 반도체 못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요, 이 큰 걸 만드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네,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전지와 2차 전지 장비는 구별하십시오.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박하다는 겁니다. 박하다. 그래서 뭐 지금 특히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들이 2차 전지 쪽 태양광 디스플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2차 전지 장비는 금방 진입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물론 말씀드린 상대적인 거예요. 뭐 쉽다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손으로도 2차 전지 만들 수 있죠. 축전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이번에 SK 2차 전지 핵심이 이번에 SK온이 말했듯이 2차 전지는요. 장비 깔면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만들 수 있는데 수율이 과연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게 파나소닉이 처음에 21700 테슬라양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파나소닉은 배터리만 만들어 온 전문 메이커인데도 수율 한 80%가 손익 분기점인데 여기까지 올리는데 2년이 걸렸다. 네, 그만큼 만드는 노하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없이 지금 나도 원통형 배터리 만들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요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돈 있으면 라인 깔면 만들면 되죠. 예를 들어 다른 얘기 해드릴까? TCC 스틸이 이 회사가 니켈 도금 강판이거든요. 니켈 도금 강판은 지금은 뭐 동고 산업도 지금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지만 니켈 도금 강판 지금 TCC 스틸이 이제 유일하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상신 EDP나 신흥 SEC 이런 회사들이 이 니켈 도금 강판을 사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서 그랬잖아요. 니켈 도금 강판 뭐 철강 회사 딴 회사 하면 되겠네. 돈을 하면 되지 왜 안 하지 하시는데 니켈을 도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도금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량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사준다, 확실히 사준다. 그럼 내가 초기에 불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다면요, 투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쉽거든요. 금방 만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래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요, 다른 채광 회사들이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을 신규로 뛰어든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사준다. 이게 있으면 좀 해볼만 하지. 그래서 항상 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는. 그래서 우리는 하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실장님. 4680은 생산 성공, 그 성공이란 개념이 지금은 중국의 CATL이 이달 올해 안에 양산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놓고 있고, 우리 삼성 SDI하고 일본 파나소닉,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일본 파나소닉은 내년 1분기에 양산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앵커도 깜짝 놀라던데요. 중국이 LFP만 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의 CATL이 사실은 NCM을 더 많이 합니다. 중국이 LFP만 하는 게 아니에요. NCM도 중국이 이번에 이게 현대차가 쓰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중국의 CATL 거 NCM 배터리 양극 활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NCM 배터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이 치고 오는데 IRA가 제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네. 아니었으면요, 우리 또
배터리 산업도 중국과 치열한 경쟁 속에 힘들 수 있었는데 참 미국의 IRA가 고맙네요. 자, 그래 2차 전지는 이제 지수가 좀 밀리니까 역시 이제 개인들의 담보 우려 매물도 나오고 또 쫄아 있는 마음의 매물도 나오고 해서 일단 유가증권 시장 중심에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최근에 WCP 남들 빠질 때 올랐던 WCP 조정이고 SKC 이번에 실적이 좀 어중간했죠. LNF는 어제 실적이 어중간했고 여러 쪽 마이너스 들어가고 여타 종목들도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이제 쫄아 있는 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오는데 오전에 좀 다 해소했으면 좋겠네요. 실장님 현대 기아차는 왜 국산을 안 써? 그만큼 지금 수급이 빡빡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현대 기아차도 국산을 쓰고 싶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현대차가 중국을 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결국은 중국을 미국이 그 밸류 체인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소재 같은 거는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당장을 밸류 체인에 제끼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소재를 생산하고 막 이렇게 되면 네, 결국 미국이 중국은 완전히 밸류 체인에 제외시켜 버리겠죠. 뭐 우리한테는 뭐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에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2차 전지에 이제 또 개인들의 매물 뭐 이런 것과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힘싸움이 되겠는데 그제는 화요일 날은 좀 기대를 품게 했다가 어제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결과가 될지 여러분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이렇게 딱 공부하다 보니까 아 2차 전지 수율이 이랬구나 네, 이런 거 아시겠죠. 2차 전지는 생산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른 사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자 생각처럼 뭐든지 그게 쉽게 뚝딱 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아까 SNS 택도 말씀하셨지만 SNS 택도 UV용 펠리클, UV용 블랭크 마스크 얘기가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투자자 마음은 야, 뭐 도대체 언제까지 희망 고문할 거야? 막 그러시는데 네,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UV용 펠리클 얘기가 최근에 회사가 NDR 돌아서 나온 얘기는 바라면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가시화될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글쎄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2024년 내년 심지어는 2025년으로 보는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여기서 많은 블랭크 마스크를 EUV 공정에 EUV 기계 하나가 지금 수천억짜리인데 이 블랭크 마스크가 이 반도체 할 때 수백 도씩 고에너지들이 가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블랭크 마스크 이런 게 막 찢어져 가지고 막 파편이 튀어 가지고 EUV 공정에 기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기계 스톱, 라인 스톱하고 기계 분해해서 막 찾고 막 그런 거 해야 될 거잖아요. 얼마나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간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 반도체 공정이 쉬게 되면 그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적용을 못 하는 거죠. 어? 막 돌다리를 두드리고 해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제 뭐 누가 뭐 나트륨 전지 어쩌고 저쩌고 마치 나트륨 전지가 금방 튀어나올 것처럼 네. 뭐 기자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트륨 전지에 화들짝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물질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리튬만한 게 없더라. 이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나트륨
전지를 뭐 한다. 그 어느 세월에 그리고 그 기사에 나왔더만 리튬 전지에 비해서 나트륨 전지율이 40%랍니다. 이거 아니 지금 5%도 큰데 지금 실리콘 넣어가지고 조금 더 올리려고 난리인데 40%나 차이 나는 걸 이걸 어느 바보가 쓰겠어요? 하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조사해 보니까 2011년 기사인가요? 포스코가 네, 모 교수가 바닷물에서 네,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포스코가 그 교수 등과 함께 연구소를 개소하는 그 기사가 크게 난 적이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래서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한다고 지금 뭐 당연히 없어졌죠. 실제로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오도 우리가 못 믿듯이 미국 같은 데서는요. 예전에 그 벅시어 했어요. 자회사 칼에너지라고 지열 발전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올라오는 게 다 리튬 염수입니다. 그 리튬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막 사기를 쳐서 크게 됐던 사건도 있었죠. 과학계도요. 뻥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라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한 해가 다릅니다. 한 해가 그죠. 우리 몸이 우리 라떼는 말하셔야 될 한 해가 다른데 정말 몸이 피곤한데 정말 좀 고집을 피우고 싶네요. 특히 막 이번에 8대 종목 주가 조작 사건이니 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단타에 집중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우리 서학 개미들이 1,400억을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미국에 폭락하니까 그 가서 단타 먹으려고 덤벼 들었다가 1,400억이라는 돈을 또 날리고 왜 소중한 돈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강원랜드 가가지고 바카라를 찍는 게 낫죠. 왜 잠 안 자고 미국 시장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은행에 투자해서 1,400억을 날리는지.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이 참 이 기업을 공부하고 이런 풍토가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님 보셨지만 지금 우리 애청자님도 다 지금 주식 투자 손실 보고 있거든요. 최근처럼 이렇게 빠지면 버틸 수가 없어요. 누구나 손실을 보는데 그래도 내가 그 회사를 공부를 해서 좀 안다 이러면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기업 내용을 생판 모르면 주가 떨어지면 한없이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아유 민자님 감사드립니다. 다들 요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실 건데 그래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침에 싸움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시 53분인데 외군이 살짝 변하나요? 9시 50분 넘으면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순매도가 살짝 줄어들 조짐이 보이니까 지수가 세게 반등한다. 이 말은 코스닥 시장에 지금 에너지가 잔뜩 성이 나 있다. 그동안 최근에 단기 급락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에너지가 충만해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단기 급락은 항상 매물 공백이잖아요. 지금 매물이 팔고 싶어서 파는 물량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이니까 막상 돌았으면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9시 50분 현재 외국인들이 930억 정도에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매도가.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금방 또 고개를 드는데 자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종목별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적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세 순매수로 돌아섰네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적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이 지금 20분 전에 비해서
388억 매수했습니다. 이제 순매수로 돌았었네요. 그러니까 좀 고개를 듭니다. 0.6%. 네, 코스피는 뭐 무난합니다. 코스닥이 우리가 이제 걱정인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20분 전에 비해서 144억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는 계속 지속되고 있으나 지금 9시 50분부터 순매도가 줄어들면서 뭔가 조짐을 좀 보이는데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지금 1.1%까지 상승하고 있고, 그 속에서 2차전지, 우리 관점은 2차전지에 지금 많은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들, 그래서 특히 장 후반에 쭉 많이 밀리는 종목이 있다 하시면, 이 종목에 지금 담보 부족이 많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 물량들하고 오늘 오전에 지금 싸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계속 보는데, 그래서 오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오늘 오전장이 일찌감치 싸움에 크게 이겨서 담보부족 매물들, 2차 전지의 담보부족 매물들 오전에 웬만한 거 소화를 해버리면 오후장이 훨씬 가볍게 갈 수 있겠고, 그때 오전장에 완승을 하지 못한다면 오늘 또 2시 반 전후에 또 개인들의 담보부족 매물 소화 여부를 살펴야 되겠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제가 데일리 제목에도 썼듯이 단기 낙폭 과대만큼, 낙폭 과대만큼 주식시장에 큰 호재는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제목을 제가 달 만큼 지금 상황이 좀 그렇더라. 뭐냐? 아니, 이 주식들이 무슨 악재가 난 주식은 없잖아요. 악재가 난 게 없는데 지금 대체로 한 4월 중순, 초중순 고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40%씩 빠졌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얼마나 지금이 탐스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임박은 했다.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2차전지 분위기 한번 살펴볼까요? 2차전지 지금 다시 플러스 종목이 늘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삼성의 SDI는 그렇게 미국의 공장을 잘 소극적입니까 하는데요. 삼성의 SDI는 제가 볼 때는 그 접근 방식이 달라요. 지금 IRA에 보조금 받는 거는 세단 같은 거 55,000달러 이하거든요. 근데 삼성의 SDI 주요 고객 BMW입니다. BMW가 지금 55,000달러짜리 전기차가 나올 리가 없죠. 그냥 BMW는 내연기관차도 다 뭐 기천만 원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제일 싼 내연기관차도 지금 뭐 비싼데 BMW가 만드는 하물며 전기차가 55,000달러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폭스바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삼성의 SDI는 주로 유럽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고객들이 지금 뭐 보조금 받는 걸 목표로 하는 차들이 아니라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거는 물론 그거는 LG가 공급을 합니다만 포르쉐 타이칸도 억대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SDI는 좀 유럽 중심이라서 그래서 미국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돈잘님, 늘 먹돈잘님, 널 먹돈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버티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면요 하방 지지선이고 중요한 거는 이건 눈으로 보는 거고요. 제가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머리로 본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란 그 만만치 않은 비상장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지지하는 지지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많이 묻다 아이가 싶은데. 자, 오늘 에코프로가 탄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플러스가 유지되고 있어요.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이쪽도 요즘 많이 빠졌는데요. 음극재 이런 쪽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제가 아침 방송 마치는데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일단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율이 지금 1310원대까지 떨어졌다 하는 거고요. 요거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환경 요인이다. 그리고 그 배경이 미국의 4월 CPI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이 거의 해소되고 있다 한다고 본다면요. 이 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속에서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 대한 담보 부족 매물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유일한 악재다. 2차 전지 업종에 뭐 질적인 악재는 없다. 그래서 그 담보 부족 매물을 해소할 경우에는 탄력적인 반등이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금량의 어떤 시간 내 강세 영향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하는 거고, 또 에코프로가 이제 지지선에서 버틴다. 그때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고민을 지금 할 상황이라 보고요. 그 속에서 이제 보실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언제쯤 저점을 찍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가가 밀릴 때마다 개인들의 담보 부족 매물이 나올 건데,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지금까지의 흐름 정도가 전개된다면 오늘 오후장 2시 반 전후에 개인 매물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오전에 좀 소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관건은 오후 2시 반 전후에 개인들 동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오히려 일찌감치 매물을 소화하고 오후장에 더 상승폭을 확대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과연 그게 전개가 될지 그걸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포인트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전 내일은 금요일입니다만 내일 아침 8시 반에 여러분 모시러 오고, 계속 장중 속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오후장에 아주 강한 흐름이 전개돼서 여러분 모두 활짝 웃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잊지 마실 거는 제 데일리에서 보셨다시피 주가 낙폭과된 만큼 큰 호재는 없다. 이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태민이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